안녕하세요, 랜드옥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 건축주대학교 학사과정 컨텐츠는 바로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선 도로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도로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유형도 있고 건축을 하지 못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건축을 하기 전에 내 땅 혹은 매입할 땅에 대한 도로를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는 4m 이상 돼야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도로라고 보거든요. 요 4m에 대한 기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막힘없이 돌아다니는 기준에서 그게 4m 이상 돼야지만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적도를 보실 때 가장 작게 나 있는 도로의 기준이 4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도심들 가보시면 4m에 미달하는 도로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뭐 3m짜리 도로도 있고요, 2m짜리 도로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도로들도 모두 4m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4m로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3m 도로를 4m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땅이든 맞은편에 있는 땅이든 좀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떼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4m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m씩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 거를 4m 도로가 완성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m 도로라고 한다면 내 땅 쪽으로는 당연히 0.5m가 도로로 편입이 돼야 되고요, 맞은편 땅에서도 0.5m 정도 도로로 편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국가에 헌납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떼지는 땅의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10제곱미터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다 손해보는 상황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이제 사실 내 의지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필지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시당초 그러면 나라에서 도로를 이렇게 만든 죄 아니냐, 근데 왜 뺏어가냐 라고 충분히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건축가 협회에서 요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있게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에 대한 요 제척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평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m 도로라고 할지라도 양옆으로 0.5m씩 제척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경사지라고 한다면 서울 구도심 뭐 후암동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길 한쪽이 낭떠러지여서 실질적으로 3m 도로라고 할지라도 4m로 만들 수 없는 데가 있죠. 그럼 이런 곳은 어떻게 하냐? 애석하게도 그 도로를 면하고 있는 땅에 전부 다 제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m 도로라고 한다면 내 땅 쪽으로 1m가 모두 다 제척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사지에 도로폭에 미달하는 곳에 토지를 검토하실 때는 이 점도 하나 유의해서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다른 도로는 어떻게 보냐?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도로로 인정받는 도로폭이 다 달라요. 자, 10m 이하의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2m만 되어도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4m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제척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10m 이상 35m 미만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3m 정도까지 되어도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35m 이상의 아주 깊은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6m로 급격하게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 반드시 주의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구도심이나 뭐 지방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제척 면적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구도심에서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그런 교차점에 가각전제라는 게 있어요. 웬만한 곳은 사실 가각전제가 거의 다 되어 있긴 한데, 이 가각전제가 뭐냐면 도로는 사실 사람도 통행하지만 자동차도 통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구간이 있으면 자동차의 회전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깎아서 둔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척이 된다고 하고요, 내 땅이 고스란히 도로 쪽에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용적률 건폐율 모두 다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가각전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냐? 가각전제 같은 경우에는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교차될 때만 발생이 되는데, 도로의 폭이 서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가각전제의 깊이가 다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4m 도로끼리만 만나는 경우에는 2m, 2m만 가각전제를 하면 되고요, 뭐 조금 더 큰 도로와 만나는 부분에서는 3m까지 가각전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개념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모서리 땅에서 예각으로 만나는 도로가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매입하실 예정이라면 요거는 반드시 건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보실 때 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서울에서 굉장히 네모반듯하게 필지구역이 다 되어 있는 땅인데 유달리 이제 도로 쪽으로 굉장히 이제 빨대를 꼽고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차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도로 쪽으로 길게 하나 내 땅이 나와져 있는 거를 의미하죠. 자, 이 땅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려면 도로에 무조건 2m 이상 접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m를 확보하기 위해서 빨대처럼 내 땅이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이 2m에 끝나지 않고 보통은 한 2.5m 이상 다 접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m까지는 건축이 가능한데 2m만 접도한 상태에서는 사실 차량 진출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로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2.5m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2m로만 해서는 자동차 진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설계한 건물, 내가 계획한 건물에 주차 대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출입로가 2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요거는 구청, 해당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시는 방식으로 주차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하는 건물의 주차 면수가 3대인데 주차가 실질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세면에 대한 비용을 구청의 비용으로 납부하는 제도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조금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가끔 필지들을 검토하다 보면 분명히 도로는 도로인데 계단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뭐 접도면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마찬가지로 주차장 기부 체납이란 제도를 통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2.5m 이상 대부분 다 접도해 있다고 했고, 그게 바로 이제 차량 진출입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보통 2.5에서 한 3m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1층에 필요한 주차 면수만큼 만들어 줘야 되지만, 아무래도 주차를 위한 진출입로가 굉장히 길고 주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주차를 땅의 크기에 비해서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필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 짚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 상업지역을 검토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까지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뭐 800% 적용받는 데도 있고 600% 적용받는 데도 있는데, 그 용적률을 모두 다 찾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도 길이가 4m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예를 6m 미만 도로에 접하거나 접도 길이가 4m 미만으로 된다면 최대로 가능한 개발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필지가 넓더라도 접도에 대한 조건이 협소한다고 한다면 그 해당 필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 혜택을 다 못 누리기 때문에 이런 곳도 하나 꼭 검토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용도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아마 오피스텔과 고시원의 접도 조건도 하나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오피스텔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에서만 가능하고, 접하고 있는 도로의 크기는 20m 이상의 대로변 이상부터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상의 용도지역, 준공업,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시원도 특별한 접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2종 일반 지역 이상부터 가능하고 전면도로가 12m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없냐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도로 조건 한번 꼭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랜드북 건축주대학교 학사과정 컨텐츠는 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